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많이 오셨네 벌써 많이 오셨네. 네, 오늘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셨네. 네, 웰컴 투 더 캔들 파티.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앉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오실 것 같아서. 네, 춥죠? 아, 참 인사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발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얼굴을 딱 보시면서, 옆 사람 얼굴 딱 보시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착 안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생일 전야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두 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모두 예수님이란 말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 딱 보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옆 사람 이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동이면 메리 제동마스. 그죠? 좋죠? 그죠? 옆 사람 이름 다 알죠? 네, 혼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야, 어머 어떡하니? 하긴 뭐 저도 혼자 왔으니까. 혼자 오신 분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시겠죠? 옆 사람 얼굴 딱 보시면서,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또 아빠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또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또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친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네. 알았어요. 그럴게요. 네,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네, 괜찮아요. 근데 저번에 와서 발 잡았는데 못했어요. 네, 발을 잡았으니까 못하셨겠지. 목을 잡으셨어야지. 네, 알았어요. 아버지 마이크 드릴게요. 목 터지시겠다. 아버지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 앉아 계세요. 순서가 있잖아. 대통령도 순서 지켜야 되는데. 네, 알았어요. 할게요. 앉아보세요. 강릉에서 새벽차 타고 오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먼저 하세요. 오세요. 나오세요. 알았어. 그럼 먼저 하셔야지 뭐. 먼저 하세요. 그래요. 강원도에서 새벽차 타고 오셨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언제 아니야. 왜 근절을 하세요 저한테? 아버지 왜 저한테 근절을 하세요? 왜 이랬어요 갑자기? 절 두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절 두 번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세요. 알았어요. 올라오세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네, 마이크 드릴게요. 아버지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 마이크 드릴게요. 자, 물부터 한 잔 잡수고 있어. 자, 네, 물 찹습니다. 바지를 조금만 내립시다. 네, 너무 올라갔다 바지가.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저는 경찰들한테 재산을 다 뺏기고 3년 동안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 구속도 되고 도저히 죽기를 앞서 여러분들에게 폭로하러 왔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헌법 사건 번호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SNS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이 야, 진짜 저렇게 나쁜 놈들이었구나 하고 감탄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전번에 내가 2차 집회 때 우리 김대중 씨 다리를 붙들고 나 말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발로 가다가 걸려갖고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뿐이 아니고 법 사각지대에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뿐이겠습니까? 제가 오직하면 다리를 절고 내
어저께 링기로를 맞고 여기 왔습니다. 닌게루를 예. 네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촛불의 힘으로 끝이지 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매진합시다. 예. 네. 우리 지금 현 정권은 유신 정권이 아닙니다. 이 친일파 일부 이 족속들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70년사를 계속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이념 연구 법질서 연구를 20년간 한 사람입니다. 에? 그러면 내 집에 와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집을 다 부셔버리고 탄압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 송강훈 변호사, 의정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내 항소를 갖다 취소해버렸어요. 에? 왜냐? 법원 직원들을 다 자기가 비호하기 위해서. 에? 그래놓고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들으라고 갖고 이종인 기업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변론을 맡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부역자입니다. 사법부의 앞잡이 부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항상 김자영 씨 나오는 모든 매스컴은 눈을 붉히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탄압을 많이 받아요. 옆구리에서. 맞지요? 내가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탄압 안 받았어요. 우리 내가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고 네. 채널A에 나오는 이 송강훈 변호사 내가 몇 번 전화했어요. 왜 그런 부역자를 자꾸 돈 주고서 부르느냐. 네. 절대 하지 마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우리 김재동 씨한테 이거를 맡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우리 촛불을 꼭 빌지 맙시다. 아버지 근데 이걸 왜 서류를 저한테 왜 맡기?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어저께 저녁에 링게르를 맞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올 힘이 없어서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고 가려고 옷, 잠바, 세타, 내복 2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예, 더 이상 안 간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갔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서류는 주신다 그러시더니 네, 한 장 이겁니까? 다가 아니고 이거 다 나눠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일단 나눠주시면 안 될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일단 네네 그렇게 읽어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촛불을 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개돼지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6 행법 39 재경매 취소, 사건 번호 2016 A2128 집행전지, 사건 번호 2016 형제 15432 이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SNS에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SNS를 잘 안 해가지고 하여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강목 들고 얘기 좀 하지 마시오. 우리 얘기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들리지 않는 울음을 우는 사람들의 울음, 그거 듣고 함께하는 것이 저희 만민공동회의 원래 뜻이죠. 그죠? 네, 우리 아버지 한 풀리셨대잖아.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대통령 탄핵 청구 심판서에도 소송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7조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걸 잘 안 하고 있죠. 대표적 공무원 한 분이 계시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헌법 제7조를 위반하셨다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중간에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반민특위 이후로 한 번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 잔재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친박, 비박으로 나누어서 아직도 친박이 있다는 건 사실 좀 웃기는 일이죠. 그죠?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친박한테 명예훼손 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조심하라 그러는데 뭐 명예가 있어야 훼손을 하죠. 그래서 제가 훼손할 명예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비박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 그럽니다. 몰랐으면 무능력한 거죠. 무능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또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친박은 해체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비박은 반성하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면목이 좀 설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몇십 년 된 정당에서 친박과 비박만 있고 친국민은 한 번도 없었던 정당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따뜻한 보수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원래 보수는 따뜻한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보수는 따뜻한 거예요. 지금 와서 갑자기 따뜻하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네, 원래 보수는 따뜻한 거고 보수의 원래 가치가 어떤 겁니까? 헌법, 가족, 아이, 국가, 우리 공동체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다시 따뜻한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원래 보수는 따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 몰라놓고 다시 알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생각보다 따뜻하죠? 오, 그래서 엄청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손을 들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손 안 드시는 분들 중에 주로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 든 분들은 어디 가서도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학교에서도 발표 안 하는 애들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알죠? 손 든 사람 옆에 손 든 사람 뒤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셨죠? 손 드신 분 옆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뭐 그냥 자기 얘기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2분 안에 해주시면 좋고 제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은 1세부터 115세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터 115세 이하. 그 다음에 발언 시간은 1분에서 100분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드릴 테니까 자,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고 저쪽 뒤에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마이크 제가 가져갈게요. 주세요. 감해야겠지 뭐. 네. 야, 이거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예인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만지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길을 피하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야. 카메라를 제가 가면 뒤로 돌리세요. 연예인이 가잖아요. 그럼 뒤로 돌리라고요. 카메라를. 자,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거기서 하세요. 네. 아따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머리 억수로 뭐 말 깔았다. 네, 하세요.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해요? 네?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안 하면 돼요. 네. 3일 전에 전역해서 이렇게 왔는데 공군입니다. 공군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실례지만 임현우입니다. 현우입니다. 3일 전에 전역했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우의 저녁 축하합니다. 박수! 그럼요. 아유 뭐 애국이 딴 거 있어요, 그죠? 군대 가고 우리 헌법 38조 39조 유일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후에 두 개 나오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거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 지키는 게 진짜 보수고 그런 것이 진짜 국방이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하고 전역하면 축하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모두 강구하고 국방 예산 40조 중에 군 간부에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그런 걸 진짜 보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현우의 준역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이제 받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뭐 더 해야 됩니까? 네, 자 하세요. 자, 네 웃자고 농담 아닙니다. 다음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 씨 얘기하세요. 네. 네, 빨리 끝낼게요.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었는데 전역하고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들 추운데 오셔서 반갑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역한 지 3일 되긴 했지만 아직 경례가 좀 남아 있을 거니까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진짜로 국방이 뭔지 진짜 보수가 뭔지 경례 한번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필수! 아, 멋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마이크 주세요. 네. 자, 지금 현우 씨 잘 보셨죠? 이게 우리 헌법 제5조의 정신입니다. 국군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오직 국민을 향하여만 봉사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5조의 정신이고 살아있는 헌법 제5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아버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야, 근데 오늘 뭐 중계를 이제 개인 중계들이 어수로 많으시네. 핸드폰에다가 뭐 찍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 아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이 광화문 모임에 여러 번 왔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김제동 연예인을 모시고 이렇게 한 것을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너무나도 할 말이 말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것을 전부 근거를 다 저기에서 전부 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서 국가권익위원회 또 거기서도 했는데 시험차 안 와서 뭐 감사원 국가이권위원회 각 경찰청 전부 이것을 갖다 해결해 달라고 한 결과 감사원이니 경찰이니 인력관리 뭐 인사관리처장인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것을 말 한마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사과도 하지 않고 이제서 해결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얼마나 돈 없는 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까? 이런 사기를 갖다가 국가 권력이 해결도 못하니 이건 정말로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국회가 통했던 검찰을 통해서는 이것을 저기 해가지고 감사원이니 경찰청장이니
국가권익위원회 전부 다 하여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고소를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아이고 떨려서 얘기가 잘 안 나온다 그러셨어요. 네, 잘하셨죠. 그럼요. 그 거창한 데서 아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 덕분에 보이스피싱 당하실 몇십만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 또 안 하고, 우리가 거창한 얘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 이렇게 손 바들바들 떠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 봤죠?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늘 힘있고 높은 사람들만 저렇게 건물 위에서 무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한 번도 떨려서 하지 못했던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들어주는 이런 날이 저는 진짜 예수님이 원했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주시면. 네. 아버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헌법 제30조를 준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헌법 제3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에 의해서 국가는 즉각적으로 그 국민을 구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0조 범죄 피해 구조권입니다. 국민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장하신 헌법 제30조의 정신을 잘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헌법 제5조, 헌법 제30조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네. 자, 어느 분 드릴까요?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드리세요.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저기 앞에 드리세요. 저기 앞에 무대 아무 쪽에나 드리세요. 네, 아무 쪽에나 드리세요. 네. 저렇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국제적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도 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많이 떨리네. 괜찮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할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무슨 대통령 담화문 발표하듯이 질문도 받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끝내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무슨 할 얘기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빨리 끝내신 모양입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려도 되고요. 네. 여기는 제가 아는 분인데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아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맥, 지연, 하련 이런 거 다 끊어져야 됩니다. 흡연 놔두고 모든 연은 다 끊어져야 돼요. 네, 공공장소에서 흡연 말고, 네, 공공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 제가 마이크 안 드리고 알아서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올라온 김각현입니다. 저도 이런 데 참석은 처음입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시간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럼요.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22일 날 안동에 와서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들어보니까 존경스러운 인물이었고, 정말 존경스러운 내용은 뭐냐면, 안 좋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보면 이상한 글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다기보다도 형수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격분해가지고 네.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런 욕을 했답니다. 예.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아들로 격분해가지고 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멀리 계시는 분도 네. 정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분? 저쪽에 멀리 계시는 분. 저쪽에 멀리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쪽에 멀리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쪽에 멀리 계시고. 네네. 네, 저쪽에 멀리 누구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피청구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피청구인, 네네. 피청구인 박근혜. 네, 네, 그렇게 네,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됩니다. 네, 솔직하게 네. 국민 앞에 네, 양심껏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네.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예예. 근데 이미 강이 건너갔지만은 너무 늦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촛불 집회에 대한 시를 한 2편 썼는데 그중에 한 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자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함자를 선배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김각현입니다. 김낙자, 현. 낙자 현자. 각자 현자. 네, 알겠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오신 김각현 시인께서 광화문에서 시를 한 수 읊으시겠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은 또 예향이죠. 역시 예향답게. 네, 촛불 집회. 어머니는 어두운 방에서 반지꼬리 옆에 두고 더듬더듬 촛불을 켜셨고, 할머니는 뒤뜰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 위해 촛불을 켜셨는데, 불빛 찬란한 강화문 광장에 아들 딸들이 종이컵에 소원 떠놓고 여러 차례나 촛불 밝히니, 무심하던 아버지도 의문의 416개의 깃발 휘날리니 촛불이 햇불되어 거리를 밝혔다. 오늘의 그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어머니요, 후손들 잘 되라는 할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분노인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 받을 때는 원래 이렇게 시상식처럼 일어서 가지고 박수 받으시면서 손 한번 쫙 흔드시는 거. 박수 다시 한번. 야, 네, 손 한번 흔드세요,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안동의 김각현 시인께서 이 하시니까 예? 두 번째 시인. 네. 지금 앵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두 번째 시도 있지 않냐? 미안합니다. 침이 많이 튀었죠. 미안합니다. 네, 저 학생이 저를 쫙 꼬라봅니다. 이렇게 미안해요.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침이 좀 올랐는데, 네, 우리 안동에서 올라오신 김각현 시인의 여러 같은 요청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캐롤 듣는 것도 좋지만 시 듣는 것도 진짜 좋죠. 잠깐 다시 앉으세요. 이게 좀 자존심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앵콜 한번 외치면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앵콜! 감사합니다. 촛불 집회 2. 불법이 일상을 좀 긴장했는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불법이 일상인 세상에서 숨가쁘게 살아온 국민의 반항이요, 비정상을 일삼는 세상에서 정상만을 강요당한 국민의 외침이며, 어처구니 없는 청문회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데 촛불마저 없다면 이 숨막힐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내란 말인가. 아버님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 천막 뒤에 대기실 가셔서 빨리 시 쓰고 계세요. 우리 계속 지금 3, 4 받아야 되니까 지금 딴 거 지금 이거 듣지 마시고 계속 시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지금 3, 4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지금 해리포터 1, 2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진 찍지 마시고 지금
시를 쓰셔야 된다니까. 시를 쓰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미쯤에 우리 광화문 시인 안동 출신 김각현 시인님의 촛불 집회 3 급하게 만들어진 시를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은 시를 들어야 저 시가 누가 적어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살게 돼서 저도 모르게 혹시라도 누가 적어줬나 해가지고 네,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 김각현 시인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어떤 그 언론이나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결코 이 국면에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만 있을 뿐이지. 근데 직접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죠? 네. 왜냐하면 전문가는 하나를 깊이 알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결국 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각현 시인님의 시처럼 반지꼬리를 옆에 두고 촛불을 켜던 어머니처럼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건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결국 함께 촛불을 들고 그것을 횃불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비정상의 시대에서 정상을 강요당했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촛불마저 없었다면 누가 그 길을 열어주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김각현 시인님의 시2처럼 결국 아버님의 이 시가 결국은 우리 헌법 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러니까 아버지 시에 나와 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이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장상을 기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전문이고 우리 선배님의 시였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감동이 또 잘 안 가라앉죠, 그죠? 이거 누가 특히나 이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계신 데서 시를 쫙 들으니까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세종대왕 계시고 저쪽엔 또 이순신 장군 있고 저쪽에는 또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고 지금 그 저쪽이 청와대죠. 여러분 저 오늘 그 만민공동회 마치시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조금 가시면 이순신 장군 동상 발을 가만히 보면 점점 청와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금 저쪽으로 가시려고 열받으셔가지고 세종대왕도 지금 거의 반쯤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잘 알아서 결정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거의 반쯤 일어나셨어요 지금. 네, 화나셔가지고. 자, 또 누구 드릴까요? 마이크 들고 계신 분께서 우리 스태프분이 드리세요. 아무 쪽이나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저한테 항의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한 중학교에서 온 학생입니다. 네. 한 중학교에서 왔습니까? 네. 이제 중2가 돼가지고 교과서를 배우는데 이제 국정화 교과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중2가 돼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데 그렇게 편파적이고 우평한데 그런 교과서를 배워야 되나 걱정이 되고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말 중2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끼친 그것은 우리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른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물론 저도 부담이겠지만 앞으로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볼 선배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걱정도 됩니다. 예, 고3의 심적 부담까지 고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공부가 정말 안 됩니다. 자꾸 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하기 싫으신 건 아니십니까? 네, 하기도 싫습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우리 다 그랬습니다. 네. TV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공무원의 태도 그래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은 우병우 청문회를 보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12시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저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로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저렇게 하나 저런다고 과연 자신의 죄가 덜퍼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요즘 AI도 독감이고 인간도 독감 걸리고 진짜 6.25 전쟁 이후로 최대의 위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박근혜를 빨리 쫓아내고 우리 국민의 뜻에 입각한 정부를 세워서 빨리 나라가 평안해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국정화 교과서 대신 좀 더 바르게 된 교과서를 배우고 평화로워져서 뭔가 교육적으로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잠깐 들고 계시겠습니까? 이름 여쭤보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정태요. 네, 네. 정태 씨 이야기. 정태 씨, 정태군, 뭐 정태 어느 게 편하십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에 제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 씨라고 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 동료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 줘야 되지 않냐. 그건 정말로 그죠.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대통령 투표권 주자 그랬는데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줘서 우리가 오히려 되게 많이 배우죠. 네, 정태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진단, 그 다음에 메르스, AI, 그러니까 조류도 독감이고 사람도 독감이다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대선 후보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확한 현장 진단이고
그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국민의 뜻이 받들어주는 정부를 2017년도에 수립해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또 뭐 빠뜨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 씨가 얘기한 것은 우리 헌법 제3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적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권리이죠. 헌법 제31조였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부탁드려서 저희들이 좀 듣고 심적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태 씨 의견만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심적 부담을 많이 들었는데 좀 높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견이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모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저기 빨갱이 당의 새누리당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유엔 사무총장에서 내려오신 그 기름 장관님께서는 저쪽 자꾸 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흙탕물인 곳을 더욱 헤집어 놓지 말고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서 조금 차분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게 품위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품위를 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종합하고 죄송하지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손석희의 뉴스룸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인터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그냥 저를 손석희다 이렇게 손석희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투도 제가 좀 그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빨갱이 당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어쨌든 저희 방송국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아마 색깔을 말씀하신 거죠? 색깔도 그렇지만 이번에 박근혜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친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단어와 내용을 보면서 진짜 통합진보당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빨갱이는 그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은퇴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년에 국민 대다수의 모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권이 생겼으면 좋겠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정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그 정권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을 당 색깔로 사용했던 새누리당은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막 품위도 누리셨고 권위도 누리셨으니 스스로 내려와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어지러운데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시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유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정리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다만 정리를 했을 뿐이며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견해는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21조에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은 말할 자유를 가지며,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정치적 견해를 말할 권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나, 누군가가 당신의 말할 권리 그 자체를 뺏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21조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혹시라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민감한 주제인데 개인의 견해니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네, 개인의 견해니까. 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에 입각한 개인의 견해. 네. 이렇게 혼란한 시국을 틈타서 자신이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짜 이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 오정태 씨,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오늘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두 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하셨지만 안동에서 올라오신 시인 한 분, 그 다음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오신 혜성같이 떠오른 대한민국의 날카로운 정치평론가 한 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의 고맙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랬습니다.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시지 마시고, 야권의 대선 후보들 모두에게 가지시지 마시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무엇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네,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생각해 달라 하는 오정태 위원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각 시인님이시죠? 각현 우리 각현 시인님께서는 오정태 위원님에 관한 시를 지금 빨리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으신 소감을 빨리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계속 계시지 마시고 빨리 좀 지으세요. 빨리 창작 활동을 계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네, 마이크 알아서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에서 온 조성익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순실의 재산이 얼마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10조 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황당무계해서 분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머슴으로 뽑았는데 부정부패로 횡령을 하고, 그래서 넌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는데 머슴 본인이 날짜를 정한다는 둥, 또 나가지 못하겠다는 둥, 이런 횡포를 자행하고 있고, 기업으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을
임명을 했는데 횡령을 해서 그걸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즉각 퇴진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에 맞서서 끝까지 퇴진하지 아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이 검찰청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는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인용을 해서 끝장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이 횃불로 직접 민주주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고 우리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뿐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우리 지치지 말고 횃불들이 모여서 끝장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포스가 어디 저 독립군 장군 포스시죠? 그죠? 탁 목소리도 그러시고 마치 그 저쪽에 그 기미 독립선언문 발표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우시고 떨리시는 가운데서도 진짜 잘하시죠?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예 제 말씀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본인 말씀 끝나고 나면 듣지도 않았어요. 최순실 씨 재산에 지금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 아마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함기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네, 공공의 복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환수되고 몰수되어도 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모두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고 삼성에서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줬다면 그건 삼성 돈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 쓰여졌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사유재산권에 앞서는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기본권 중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바로 따라오는 것이 유일하게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짐작은 되시죠? 그 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네, 그 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그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밝혀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 10조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1년에 20조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고 국방 예산이 40조입니다.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의 반입니다. 10조면. 그 돈이면요. 우리나라에 신생아 40만 명씩 우리에게 소중하게 선물처럼 오는 아이들이 40만 명이거든요. 매해 지금 통계상으로. 그러면 출생신고 딱 하면요. 그 돈 우리 세금으로 그래 여기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적어도 분유랑 기저귀는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국가가 그 정도는 너한테 선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러고 태어나는 아이에게 그냥 통장 탁 만들어서 국가에서 1,000만 원씩 탁탁탁탁 줘도요. 그 1년에 1,000만 원씩 줘도 4조입니다. 그 10조 중에 4조 그렇게 주고도 6조가 남아요. 돈 그렇게 써야 됩니다. 대기업에 700조씩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도둑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그 국민이 경제권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그 주권 안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돈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헌법 제24조 투표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인데 지금 현재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국회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인용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투표해서 그 국민의 절반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방안이 헌법에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 마찬가지죠. 지금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국회의원을 셀프 제명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진짜 아름답고 좋은 헌법인데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들의 하위 조항이 전부 다 그 뒤에 국회의원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역시 선출되고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지역구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그 국회의원은 즉시 지역구 국민의 힘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헌법에 추가하는 것이 옳고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가 아니고 헌법 제40조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회가 행하며 그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역구 구민이 결정한다라고 추가되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국민 주권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개헌의 목표가 되어야지 자기들끼리 권한을 나눠 먹는 식의 개헌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동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국민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헌법 1조 1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헌법 1조 1항 2항 23조 사유재산권 24조 투표권 헌법 65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권에 동시에 국민이 탄핵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헌법 제1조 23조 24조 65조 40조에 관한 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또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또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제가 마이크를 드리는 게 아니라서 네, 아버님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어디? 아버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으니까 아버님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딴 거 하나 주십시오. 딴 거 하나 주세요. 네, 제 마이크에 제 침이 지금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래요.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 잘하고 빠진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은 몇몇 사람만 간단히 얘기해줘. 어느 시방 국무총리는 지리지를 몰란다. 우병우 수석도 국무총리를 모른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실장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면 그 사람들이 절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국회에 들어갈 때도 주민등록 보자. 어디 사느냐? 이래리 조사를 하는데 현재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는 최순실은 몰랐다. 이런 사람이 내 무슨 녹을 먹고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첫째 돈이나 무엇을 다 헌납해고 국고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부하러 두었으니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 이에 그만둬야 돼. 네? 여러분 나는 강원도 홍천 태어나고 현재는 은평구 역천동 사는 송순영입니다. 네? 이게 한말로 그전에 누가 모르는 국민 사람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시방 신문을 보나 방송을 들으나 다 할 거예요. 황교안 국무총리니 지난 어느 수석이니 본인 스스로 뇌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국민. 여러분 이미 시방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오셨지만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현명해요. 젊은 사람들 현명해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시방이 뭐 새누리당이니 무슨 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시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만세! 젊은 사람 무세!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경례는 원래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아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갑자기 또 홍총님께 4학년 다니고 왔을 때 졸업도 못했어요. 그래도 논산훈련소 25연대 15중대 그네만에서 제대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높은 사람 되면 난 그 자리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디가 14년 말까지 어느 경비에서 경비 소장해먹고 장자가 참 무서운 거예요. 장자가. 장자가. 알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십니다. 25연대 15중대 출신의 노병의 일갈이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들어갈 때 이름도 물어보고 뒷문으로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로 청와대를 검문도 없이 드나들었던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알았을 것이니 지금 시방!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방 지금 이런 뜻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시방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위대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길을 잘 열어갈 거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높고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실시해온 모든 사람들은 물러나라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 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못한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수석 비서관 비서진들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는 예비역 노병의 일갈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네, 홍천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하지 못했으나 자기는 당신께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셨고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할 때 당신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라고 외치시며 호련히 사라지신 노병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진짜 보수의 모습이죠? 네, 네, 저게 바로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분 마이크 저기 있습니까? 네, 주세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훈민영음을 연구하는 문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마이크를 부탁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탄핵받아야 될 대상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집현전이 있던 이곳에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정음이 한글로 강탈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세종대왕께서는 국민이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말을 하도록 우리의 문자명을 정음이라고
명명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아가다가 연산군을 훈민정음을 위하여 폐위시킨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음이 어느새 족보도 없고 뜻도 없는 한글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현재 한글의 주인이신 세종대왕님의 뜻에 따라 정음으로 환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흥분하셔서 굉장히 큰 소리로 하시다가 다들 말씀이 끝나시고 나면 어쩜 이렇게 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너무 질렀나? 어머, 지금 얘기를 했나? 막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84년에 훈민정음이 1443년도 그렇죠? 예, 시작을 1444년에 했습니다. 하고 네. 1446년도에 훈민정음 해례가 반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443년이죠? 네, 세종대왕께서 43년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시작하셨고 1446년에 6년에 훈민정음 해례를 반포했습니다. 반포하셨습니다. 바로 저기 세종대왕께서 계시죠? 잘 들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매노라. 못할 놈이 하니라. 네네네. 그 뜻은 못한 사람이 많다. 예,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음이 어느새 한글이라는 뜻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뜻으로 바뀌어서 네. 예, 국민이 정신 속에서 정의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음이 현재 헌법 전문에 국민의 저항권으로 화체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한글을 탄핵하고 정음으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앉으세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대의 기득권이 가장 반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문자가 있으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저항권이 우리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런 전차로 새로 28자를 맹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문자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가 생기고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뒷모습이지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대왕 멋있죠? 아우, 저런 분 오셔가지고 또 대통령 한번 하시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러면은 그냥 4년 중임제도 한번 시켜드릴만 한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노란 리본 공작사 한번 갈게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갈게요. 저 자주 갔었어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했던 만민공동회는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3시부터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적폐를 해소해야 될 적폐에 대해서 저보고 또 그 3시부터 4시까지도 또 하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돈 안 받는다고 너무 막 굴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막 굴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연말 되면 제가 원래 토크 콘서트 시즌 8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해마다 해왔어요. 7년 동안 해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홀로 서서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로서 유일하게 25만 이상을 동원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역사를 가진 토크 콘서트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유일하게 못했습니다. 왜? 만민공동회 때문에. 이 돈도 안 주고.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뭐 나선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뭐 내가 나설라고 나설 줄 아세요? 부르니까 가지? 자기들이 불러놓고. 그리고 됐어요. 김재동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앞으로 또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쨌든 원래 토크 콘서트는 만미공동회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데 제가 돈도 안 받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너무 안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 좀 합시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얘기 쭉 들었으니까 다 졸렸어요. 이제 다 못하고 손 들지 말고 이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집에 혼자 살면서 저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의 앞뒤만 잘라가지고 앞뒤만 잘라서 좀 띄우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그래서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투표권 주자. 그래야 정치인들이 겁낼 거 아니냐. 누구 찍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계속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투표권도 없고 미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 세상에 대한 결정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나오는 엄마에게는 2표를 줘야 된다. 그래야 헌법 36조 2항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모차는 엄마만 끌어야 되냐며, 여성 혐오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말의 앞뒤를 좀 알아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엄마만 키워야 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앞뒤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빠 엄마 같이 키우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부부싸움에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이 쓸데없이 자꾸 아내한테만 설거지 시키고 이러면 헌법 36조 2항을 딱 들이대면서 국가는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는데 설거지는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억울한 이야기 좀 합시다. 여자는 꼭 애를 낳아야 되냐 이렇게,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냐. 그래서 여성 혐오랍니다 저한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제32조 4항에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건 여성이 약해서가 아니고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상 다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 32조 4항, 34조 3항, 36조 2항, 32조 4항, 34조 3항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권리, 36조 2항은 아이를 낳은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성 혐오냐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국회 정부 할 일이 없으신 모양인데, 일할 생각이 없으신 모양인데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으로 와보세요. 내가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뭐 누구는 뭐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내려오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국민의 뜻이라면 내려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하야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억울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많으나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라 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난 내일 오전에 즉각적으로 사임한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것이 닉슨 대통령의 뜻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인제 알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속 흘려왔는데 어떻게 자기 피눈물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심적 부담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데 그 피눈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리고 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 정말 올림머리 내림머리로 해드리고 싶은데 내 그런 미용 기술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고, 그리고 꼭 종편에는 또 이런 것만 편집해서 나간다. 김재동 박근혜 올림머리 내림머리 해드리고 싶어 이런 것만 나간다. 또 논란 뭐 그러면 또 막 욕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제발 좀 말의 앞뒤 맥락을 자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저만 하면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까지 예수님 오셔야 되는 날에 왜 자꾸 자기가 오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좀 오자고 제발. 그리고 왜 자꾸 다만은 발표해가지고 무슨 연쇄 방화범도 아니고 좀 봐주려고 마음이 생길 쯤 되면 나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아이고 그래 그냥 내려만 가면 좀 어떻게 해서 아이고 죄값 치르고 나오면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좀 들라 그러다가도 또 나와서 담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계속 불을 지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럴 때마다 순수는 우리가 순수하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화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기쁘다 탄핵 오셨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두 사람 때문에 세 사람 때문에 가만있어. 우병우 아저씨까지 포함하면 4사람 때문에, 김기춘까지 포함하면 5사람 때문에, 친박까지 포함하면 100명 때문에, 비박까지 포함하면 200명 때문에, 아이고 숫자도 더럽게도 많다.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옆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도 진짜 아까 우리 시인님 말씀처럼 이게 촛불 아니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끝까지 조사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촛농을 계속 떨어뜨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청와대 앞이야.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병우 수석 말 듣다가 조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죠? 우병우 수석 말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안 들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으니까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할까 봐 겁은 또 더럽게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회에서도 탄핵한다 만다 여당 야당 갈라져가지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뭐 탄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당 야당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 딱 들어가지고 계속 기지니까 뜨거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 가결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는 여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치지 말고 박수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한테 치세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난 돈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돈 받고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기만 하세요. 돈 많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많습니다. 그럼 또 뭐 요거만 또 나갑니다. 이제 김재동 돈 많아 뭐 이런 거만 나가는데,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촛불이 지금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을 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든 촛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직도 친박, 비박, 무슨 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뜻을 좀 우리 뜻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통일 시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정부가 구성이 돼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전쟁의 위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줘야죠. 그런 거 좀 얘기해 주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열차만 복원시켜서 남북 주민은 한꺼번에 지금 당장 왕래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만이라도 여러분 남북 횡단 열차 탈 수 있도록 해줍시다. 여권 제시하면. 예? 그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거쳐서. 그렇게 하면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죠. 그런 게 안 봅니다. 그런 게 안 봅니다. 그 성주 김천 시민 괴롭혀가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고 이 땅의 전쟁을 영속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가겠다, 북한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해서 됩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먼저 갈 건지 북한 먼저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까? 그런 철도 개통식 딱 할 때 판문점에 딱 가서 철도 개통 딱 할 때 미국 정상도 부르고 북한 정상도 불러가지고 자 둘이 앉아봐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좀 하자. 중국 정상도 불러놓고 자 판문점에서 사자회담 개최할 테니까 다 와라. 이 정도 배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못할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저기 우리 중학교 2학년 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진짜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좀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후에 여러분 진짜로 남북이 통일 딱 되면,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딱 회복해서 통일,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딱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요 그때 사는 세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이 섬나라처럼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다 경쟁하고 기차 타고 애들이 가출을 해도 스케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금강산으로 가출한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안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낸 통일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후에 통일 세대가 탄생되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싸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 통일 세대 한번 밀어줍시다. 그런 게 어른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줍시다. 그거 못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하고 우리도 여기 지금 40 넘은 제 또래들은 통일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맨날 금강산 가든에서 환갑잔치 하지 말고 금강산 가서 환갑잔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여기 엄마들이 안고 있는 요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는 통일 딱 시키거나 열차 개통 딱 시키고 자동차 개통 딱 시켜가지고 애들 전부 다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KTX 딱, 서울에서 KTX 딱 잡아타고 애들 수학여행 저 평양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유럽으로 열차 타고 수학여행 가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제지 뭐.
그런 게 경제 아니에요?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 다 망하게 해놓고 개성공단 기업 다시 만들면, 여러분 개성공단이 그냥 공단이 아니잖아요. 북한군 탱크 기지를 후방으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보 아닙니까? 그런 게 안보잖아요. 그 진짜 안보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최저임금, 우리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10,000원 정도는 관철시킵시다. 우리가 촛불이. 아이, 그거 10,000원 정도 돼야 사람이 좀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애기 저 이름을 내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 가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 행복할 것 같아. 그거 못 해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릴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제 6,470원이죠. 6,470원으로 올릴 때도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재벌들은 돈 내는 것도 쉽고 돈 받는 것도 쉽고 세금 덜 내는 것도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일하는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 게 왜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낼까요? 지들끼리만 해 처먹었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기업에 700조씩 쌓아두고 대기업 어려울 때, 기업들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경기 부양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어렵고 우리 사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에게 쓰는 건 비용이냐고 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우리한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10,000원 당장 하는 거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순실 일가 10조 저거 뺏어오고, 대기업들 세금 좀 높이고, 고소득자들 세금 38%에서 50% 정도로 조정하고, 국민의 1% 정도만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말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 그게 조세 아닙니까? 재정은 뭡니까? 국가의 재정은 우리가 낸 돈을 누구에게 쓸 것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이 좋아서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기금 같은 거 마련해서 동네 구청,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기금 딱 준비해가지고 세금 더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세금 더 걷으면 돼요. 있는 기금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6,470원 받는 우리들이 가면, 일한 그 영수증 들고 가면 나머지 3,000원 정도의 차액 국가에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영업자 부담도 없고 최저임금은 10,000원 선에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좀 하면 되잖아요. 아이, 그래야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최저임금 10,000원 받고 돈이 있으면 그거 애들이 가서 별장을 사겠습니까? 이 인간들처럼 무슨 도덕적 회의를 하겠습니까? 출근 안 하고 올림머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처럼 몇백억씩 빼돌려 가지고 전부 다 독일에 몇 조 갖다 놓고 무슨 뭐 영국에 몇 조씩 갖다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이 그들에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나서 밥 사 먹고, 애들 전부 다 저 편의점 가서 800원짜리 전주 비빔밥, 삼각김밥 사 먹고, 새우탕면 사 먹고, 그리고 월급 날 나오면 아이고 돈 좀 있으니까 136만 원이 아니고 최저임금 10,000원 보장되면 주당 40시간 합의하면 52시간이니까 1년에 한 달에 200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겹살도 사 먹고 소주도 사 먹고 좀 할 거 아니에요. 저축도 하고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역 경제라고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도는 걸 지역 경제라고 하고, 대기업에 700조씩 쌓여 있거나 그들에게만 돈이 있는 걸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돈이 쌓이면 흘러내릴 거라는 게 낙수 효과 아닙니까? 근데 낙수 효과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상선 약수라 그랬으니까 부족하면 채우고 가고 앞뒤를 다투지 않으니까 물은 좋은 거니까. 근데 돈은 움켜쥐고 위에서 밑으로 뿌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안 뿌린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강제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걸 국가의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도 아는데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의지가 없는 건지 왜 다 그러니까 잘못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많이만 배웠어요. 그리고 애들 절대로 명문대 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망친 비율이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망친 사람들을 보세요. 명문대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러면 또 명문대에서 명예훼손 소송 당할라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라를 망쳤어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퇴하셨다는 우리 아버님 연설 들으셨죠? 어떤 정치인 연설보다 낫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그렇게 좀 가자.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저보고 자꾸 그러면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코미디를 좀 그만하라 그래라.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맞춰야 되겠다. 더 이상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웃깁니까 이거를. 보온병 들고 보탄이라 그러지.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부터 이거 뭐 계속 모르겠다는데 뭐 우병우 수석 봤죠? 모르겠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그래가지고 사법고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조문이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생들아 아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맞춰야 되고 최저임금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이 정도는 촛불이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